홈에 챙겨주고. 예. 이길러. 안녕하십니까, 문도회장입니다. 오늘 상대해볼 챔프는 크산테입니다. 크산테 상대로는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판은 갈라진 하늘 화제의 아이템이죠. 그거 가봤습니다. 그리고 적 정글 지금 각 봐서 덮쳐주죠. 이때 평타 실수했는데 Q도 실수했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득이죠. 사실 아까 평타랑 Q 맞췄으면 플래시 뺐거나 잡았는데, 아무튼 지금 적 정글 상당히 꼬이고 시작합니다. 정글 도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해서 한번 꼬이면은 진짜 탑 밉거든요. 근데 바로 바텀에 스케일 나와버리고요. 일단 브랜드는 저한테 개인적인 원한이 많을 거니까 갱이 이제 자주 올 겁니다. 그리고 크샨테 상대로는 이렇게 Q를 되도록이면 안 맞아야 되고, 맞더라도 저 대시 Q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 만화 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Q 같은 경우는 야스오처럼 회오리 충전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 때는 살짝 빼주는 게 좋습니다. 저거 맞으면 에어본 터지면서 제 패시브 날아가면서 추가 피해 입죠. 그리고 이제 평타랑 E 날리면서 견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취 교환하면은 아시다시피 문도한테 더 이득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죽지 않는 선에서 딜교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런 짤딜교가 반복될수록 크샨테 만화가 말라갑니다. 그리고 크샨테가 그 긴 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6렙 이전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궁극기 없을 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궁극기부터죠. 그래서 적 집 가는 거 확인하고 저도 집에 가서 템 사오면 되고요. 저기서 프리즌 걸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템 사오고 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밀면서 계속 패면 됩니다. 지금 계속 Q 피하는 거 보이시죠? 계속 앞뒤 무빙 하면서 상대방 Q를 빼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가오면은 저는 Q 던지고, 그리고 각 나오면은 E나 착취 교환 해주시고, 요거 반복해도 되고요. 그리고 기동성 자체가 그 상태가 좋다 보니까 착취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도권 잡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디나이 걸시면서 QE 반복, 들어오면은 빨아주고, W로 들어오면 저도 W로 받아쳐주고, 여기는 Q 맞췄으면 바로 킬이었죠.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 웨이브 몰면서 다이브 킬 먹이면은 그대로 웨이브 다 태울 수 있거든요. 빅웨이브 이미 지금 2개 뭉쳤습니다. 여기서는 크샨테 Q 한 대 맞으면은 죽거나 딸피죠. 지금 한 딸피죠? 바로 들어갑니다. W 낚시하는 거 바로 처치해 주고요. 웨이브 2개 박히고 포방까지 뜯기죠. 이러면서 리신도 유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코어는 바로 강심 가면 됩니다. 이미 밤이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밤이 같은 경우는 비벼가지고 딜을 넣을 수 있는 경우에 그때 올리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강심 올리는 게 효율이 더 좋습니다. 이번 시즌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템트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템과 룬 선택. 왜냐면은 이게 챔프의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 밸런스가 파악이 되면 라이엇이 너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챔프 자체의 스펙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챔프가 비슷비슷한 성능이란 뜻이거든요. 물론 모든 챔프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챔프고 오래된 챔프라서 그 스펙이란 게 라이엇이 제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오버밸런스가 지금 아닌 상태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이제 룬과 템이란 거죠. 왜냐면 챔프 자체 체급이나 스펙이 좋으면은 어떤 템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씹을 수 있는 스펙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템과 룬 선택에 의해서 챔프 간의 상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의 양상이 바뀔 수 있고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발의 차이, 이 간발의 아이템 선택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킬이 될 수도 있고 데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생각해보면은 바미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바미라는 자체가 루비스정 2개에다가 200원 얹혀가지고 만든 아이템이거든요. 그 옵션 효과가 200원의 가치이란 말이죠. 그럼 200원을 투자했으면은 200원 이상의 가치를 뽑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미의 효과는 비볐을 때 효과가 납니다. 계속 비벼야지 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원의 효과를 할 수 있는 건데, 크샨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벼서 이기기도 했지만 비벼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강심을 가는 게 탱커 상대로는 일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탱커는 웬만하면 다 딜이 약합니다. 그래서 딜교가 라인전이 오래 가거든요. 폭파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착취를 계속 뜯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의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이제 롤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문도가 이 체력 룬의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체력을 빰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강심을 빨리 가서 스택을 많이 뜯고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더라도 착취까지만 뜯고 싸우는 게 더 좋습니다. 밤이 태블방을 먼저 가서 비비면서 지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태 자체가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비비더라도 그 상태가 안 싸워주면 그만이에요. 그 상태가 그냥 빼면 안 되거든요, 싸움이. 그래서 그 상태가 성공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든든하게 CS 먹으면서 경험치 먹으면서 이렇게 Q로 견제하면서 얘가 들어올 때만 응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심의 효율이 더 좋다는 거, 태블방보다. 그래서 밤이나 태블방의 그 이몰레이션 효과, 불사르기 효과가 없이도 좋은 거예요, 챔프가. 왜냐면 이 챔프는 사실상 그 탑의 이즈리얼이라고 불리죠. 원거리 공격이 많습니다. 짤딜이 굉장히 짜증나고 아파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 Q딜마저도 아무 개수가 없습니다. 그냥 체력비례, 현재 체력비례 데미지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려면은 이 템트리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 체력 룬과 고정 체력 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장 체력 룬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18레벨 기준으로 보면은 체력 차이가 심해요. 그 성장 체력 같은 경우는 180까지 늘어나는데 고정 체력은 65거든요. 벌써 120가량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성장 체력 가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처음에 라인전 우위가 다릅니다. 이게 고정 체력을 가고 라인전을 하는 것과 성장 체력 2개로 가는 것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체력 차이가 아까 120 차이 정도 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고정 체력을 둠으로써 처음에 착취 딜교를 몇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취가 하나에 7 뜯잖아요. 착취 딜교 3번 하면 21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레벨 2의 성장 체력만큼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유충 싸움 대비, 그리고 초반 라인전 구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뭐 팀운에 많이 영향을 받지만서도 초반에
라인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정글이랑 미드가 영향을 받고요. 솔직히 그 바텀까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제 바텀 텔을 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초반에 라인전을 잘 풀어놓으면은 이런 두 번째나 세 번째 텔 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우위를 점하는 게 체력 120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거. 저는 게임 해보면은 고정 체력이 웬만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정 체력을 들고, 고정 체력을 들여도 그 버티는 게 아예 붙을 수가 없는 상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대로는 성장 체력을 드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탱커를 상대로도 의미가 있는 거는, 탱커 상대로 고정 체력 들고 처음부터 라인전 하면은 착취 엄청 많이 뜯거든요. 그래서 성장 체력 못지않게 체력을 올릴 수가 있고, 그게 더 게임 풀기가 좋습니다. 능동적이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성장 체력 대신 고정 체력을 드시고 라인전을 세게 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뒤에서 큐파밍만 하실 거면은 성장 체력이 7렙부터 더 좋습니다. 65니까. 그러니까 6렙까지는 고정 체력이 5 정도 좋거든요. 그 전에는 훨씬 더 좋고. 근데 이제 그 유충이 6렙 전에 혹은 6렙 때 지키거든요. 그래서 유충 싸움 보자면은 고정 체력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근데 능동적인 플레이만 보더라도 저는 그냥 고정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전을 박살내 놓으면은 이렇게 돼요. 탑을 밀어두면은 요런 합류가 가능해지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맵이 개편돼서 미드로 찌를 수 있는 구멍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타 밸류 요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 판은 너무 잘 풀렸으니 당연히 거드라를 가야 됩니다. 아까 템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드라를 가는 조건입니다. 잘 풀렸을 때 가시면 돼요. 잘 풀렸을 때 거드라를 가면 문도 캐리력이 미칩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딜이 미쳤거든요, 진짜. 그래서 잘 풀렸을 때는 거드라를 가서 게임을 빨리 굴려서 끝내는 것도 좋은 판단이고요. 근데 그런 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드라를 쓰면은 이제 거드라 갔다가 한타에서 탱킹 안 돼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엔 좀 안 좋죠. 그래서 아리까리하다 싶으시면은 거드라를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3코어는 비사지나 끝없는 절망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안정적이고 범용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거드라를 가시는 분은 일단은 문도에 대한 좀 숙련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딜 콤보를 잘 넣으셔야 되거든요. 잘 넣으면은 진짜 깜짝 놀랄 딜이 나옵니다. 딜러진이 한 방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아니다 싶으면은 지금 이 판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제 조합을 보고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AP 딜이 보통은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고, 지금 럭스랑 브랜드 AP 딜 굉장히 센 챔프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코어는 비사지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비사지였으면 안 죽었습니다. 물론 제가 궁극기를 못 썼기 때문에 죽었지만, 비사지였으면 궁극기 안 쓰고도 살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드라를 지금 뽑았지만 사실 맛있게는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킬도 따긴 했지만 비사지 갔으면 킬도 따고 죽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한타 했을 때도 밸류가 높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거드라의 힘이 나와요. 지금 이렐리아 갈라진 하늘 모랑이죠. 개쎄죠. 근데 살랑살랑 흔들면서 들어오면은 궁극기로 거드라 딜 보이셨죠? 그냥 탁탁탁 치니까 평타, Q 평타, 2 거드라 평타 한 5대가 연속으로 꽂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비사지 바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 늦은 건 아닙니다. 4코어는 반드시 비사지를 가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비사지 완성되고라도 게임이 안 끝나면은 마지막 코어는 끝없는 절망. 물론 스테락이나 뭐 작쇼, 뭐 다른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을 수 있는데, 문도에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가장 좋은 아이템 구성은 강심 태블방, 그 다음에
끝없는 절망, 비사지, 신속신 요 5개는 고정입니다. 거의 그냥 가셔도 돼요. 5개. 현재 뭐 탐문도로는 승률 90%니까 믿고 쓰셔도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힐링하고 갑니다. No.